포하 챕터 2의 주 배경은 오드월드라고 불리는 놀이공원입니다. 이 놀이공원은 챕터 1에서 주인공인 레드의 음모에 의해 사고 당하기 전 원래 스쿨버스를 타고 가려고 했던 장소인데요. 오드월드는 각 프렌즈마다 블루는 성과 관람차, 오렌지는 롤러코스터, 퍼플은 은신처, 자기만의 공간이 있죠. 레인보우 프렌즈 챕터 2 오드월드는 한국어 버전으로 나올 때 이상한 세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이 중 오드는 챕터 1의 액자에서 창시자로 등장했던 오드월드 디 다비주의 앞글자만 따서 ODD 오드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챕터 2는 파피 플레이 타임의 첫 번째 맵과 맵 중 플레이어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바닥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점 때문에 챕터 1에 이어 또다시 파피 플레이 타임과 엮였죠. 3일차에 모아와야 하는 루키는 레드의 얼굴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챕터 1, 2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생명체인 수지폼이기도 한데요. 루키는 생명체이다 보니 스스로 움직이기도 하고 다른 프렌즈들에게 도망치기 위해 박스를 쓰는 순간 바로 손에서 놓쳐버리기에 3일차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루키들은 마지막 추격전에서 플레이어에게 맞는 길을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도 해서 꼭 방해만 되는 악역 캐릭터는 아니에요. 또한 레드가 루키에게 말을 거는 장면으로 봐서 루키는 레드가 만들어낸 실험체이자 소통도 가능한 생명체인 걸로 보입니다. 레인보우 프렌즈 챕터 2는 짚라인, 카트 등에 있어서 맵에서 뛰어다니기만 하는 건 아니고 놀이공원답게 놀 수도 있는데요. 거기다 각 캐릭터들의 고유 장소인 대관람차와 롤러코스터, 자이로드롭도 탈 수 있어서 오드월드가 무늬만 놀이공원이 아니라 리얼 놀이공원을 구현할 생각으로 맵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프렌즈에게 쫓기다가 이 놀이기구들을 타면 프렌즈들의 추격이 풀려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루키를 모으는 미션을 하다가 만약 11분 동안 루키를 다 모으지 못한다면 자이로드롭에 있던 폭탄이 모두 꼭대기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자이로드롭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미션이 타이머 역할을 해서 자이로드롭이 꼭대기에 도착했다는 건 미션이 제한시간이 다 되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제한시간이 다 된 뒤 레드가 버튼을 누르자 이 폭탄에서 빛이 나오더니 폭죽놀이가 시작되게 됩니다. 사실 이 빨간 물체들은 폭탄이 아니라 폭죽이었다고 하네요. 레인보우 프렌즈를 플레이하려고 로비에 들어가면 구석에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금고에 1971을 입력하면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죠. 레인보우 프렌즈를 플레이하다가 로비 옆으로 나가면 넓은 공간이 있는데요. 넓은 공간에서 구석으로 걸어가다 보면 건너편에 파란 박스 안에 인형 같은 물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또한 사다리가 있는 작은 통로에 보면 벽에 하나의 달력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곳에는 7월 1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그 밑에는 필드 트립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후에 보드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 그전 달력에 있던 표시는 지워져 있고 4일과 6일에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면서 필드 워크, 라이트 쇼, 무비 투 두거스트 폴 인베스티게이션, 불꽃놀이와 조사를 위해 옮겼다 등 놀이공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또한 달력 옆에 보드를 보며 샤워기가 고장나서 배관공을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와 차고 코드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여러 그림이 지워져 있어서 이 글을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네요. 레인보우 프렌즈 챕터 2의 마지막 부분은 시안과의 추격전인데 맵을 지나가다 보면 양 옆에 그린과 블루가 부서진 채로 버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레드가 만들다가 실패한 실패작이라고 보이죠. 오드월드의 강가를 지나가다 보면 조그만 동굴이 있는데 여기서 벽에 바싹 붙어서 맵을 둘러보면 벽 뒤에 글씨가 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글씨의 내용은 잘 보이지 않네요. 챕터 2에서 옐로우에게 일부러 잡힌 뒤 트램펄린 모서리에 정확히 떨어지면 맵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그 뒤에 맵의 끝까지 달린 뒤 회색 바닥인 곳으로 내려가면 퍼플이 팔과 점프스퀘어 표정이 보이기도 하고, 또한 다른 쪽으로 달려가면 레인보우 프렌즈들이 하나로 모여 묶여있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맵 중 쓰레기가 많은 지역에는 한 상자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작은 블루 인형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인형을 누가 버린 건지 만들다가 그만 만들고 버린 건지는 알 수 없죠. 동굴로 들어가 보면 여러 글씨가 어지럽게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초록색 글씨 위에 왕관이 그려져 있어서 블루가 자주 쓰는 왕관이 왜 저기에 그려져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죠. 사이안과의 추격전을 끝낸 뒤 쇠창살 밑으로 들어가며 사이안의 추격이 끝나는데요. 추격이 풀리고 난 다음에는 사이안을 피해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볼 수도 있어요. 레인보우 프렌즈는 벌써 챕터 3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챕터 3 트레일러는 이미 2022년 9월에 나오기도 했고, 챕터 2에서 플레이어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생존한 후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블루와 함께 블루 어딨어? 우리 이러다 늦어? 라는 멘트를 하는 걸로 봐서 레인보우 프렌즈들도 어디론가 이동한다고 예상되어 프렌즈들과 플레이어들이 이동한 뒤의 이야기가 챕터 3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또한 달력을 근거로 챕터 3의 배경이 불빛쇼를 하는 지역일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달력이 일정상으로는 7월 1일에는 견학, 7월 4일에는 불꽃놀이를 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챕터 1에서는 정말 견학을 가다가 이곳에 도착했고 챕터 2에서는 레드가 불꽃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챕터 3의 배경은 달력에 7월 6일에 적혀있는 불빛쇼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또한 달력 아래에 파란 글씨로 적혀있는 Move to August for Investigation 이라는 부분 중 두거스트라는 부분을 8월을 뜻하는 어거스트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서 챕터 3가 약 2달 뒤인 23년 8월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챕터 1이 나온 뒤 챕터 2가 나온 시기가 무려 2년이 지난 뒤다 보니 챕터 3는 2024년 8월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으며 제발 25년 8월에 나오는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레인보우 프렌즈 로딩 과정에서 핑크색이 있기도 하고 불빛쇼에서 레인보우색의 조명이 발사되는 공연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챕터 3에서 핑크도 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핑크의 모습을 챕터 1 지도 아래에서 찾아볼 수도 있어서 챕터 3에서 핑크가 등장하는 건 거의 확실하다고 하죠. 거기다 플레이어와 함께 레드가 걸어가는 장면이 있어서 챕터 3에서는 레드가 플레이어와 마주할 거라는 예측도 하고 해바라기 모양을 한 괴물도 영상에 등장해서 이 괴물이 아마도 챕터 3의 보스이거나 새로운 레인보우 프렌즈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챕터 3 트레일러는 팬모드 영상인데다 챕터 2와는 내용이 이어지는 영상이 나오지 않고 챕터 2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챕터 2 트레일러도 실제 게임 내용과는 다르다 보니 챕터 3가 언젠가는 나온다는 걸 증명하는 데만 있다고 보기도 하죠. 레인보우 프렌즈 2에서는 1에서 나왔던 블루, 퍼플, 그린과 함께 사이안과 옐로우라는 프렌즈가 새로 등장합니다. 또한 챕터 2를 시작하자마자 이름을 알 수 없는 할아버지 한 명이 펜스를 자르려고 하면서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 챕터 1을 플레이어한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한 얼굴입니다. 챕터 1의 전시관에서 액자 속에 있는 창립자 트렌턴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사람이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는 점 빼고는 안경, 표정 등이 비슷하고 옷 또한 똑같아서 이 할아버지가 창립자 트렌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게임 내내 흑막이라고 의심받는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한데 시작부터 펜스를 자르려고 하다가 플레이어들이 오면 가위를 숨긴다거나 블루를 보고서는 쟤 블루야? 라고 바로 알아본다는 점 모두 뭔가 알고 있는 캐릭터라고 의심받죠. 거기다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으면서 미션을 깨고 나면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이나 여러 미션을 다 시키고 본인은 안 한다는 점에서 챕터 1 마지막 장면에서 흑막으로 등장한 레드와 같이 흑막 캐릭터라고 예상되고 있죠. 하지만 레인보우 챕터 1을 플레이하지 않는 사람이어도 이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 캐릭터가 스파이더에서 밥삼촌으로 등장했기 때문이죠. 거기다 스파이더를 만든 제작자와 레인보우 프렌즈를 만든 제작자가 같다 보니 이 캐릭터는 밥삼촌의 캐릭터를 똑같이 등장시킨 것 같습니다. 챕터 2에서 처음 등장하는 옐로우는 프렌즈들 중 유일하게 날 수 있는 캐릭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챕터 1이 끝난 뒤 예상한 옐로우의 모습은 오리 형태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출시된 옐로우의 모습은 등 뒤에 프로펠러 같은 게 있고 날 수 있으면 얼굴이 뾰족하다는 점 때문에 응용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라고 예상되죠. 하지만 옐로우는 새로운 캐릭터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잡혀서 날아갈 때 점프키로 빠져나갈 수 있어서 굉장히 상대하기 쉬운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프키로 빠져나갈 때 트램펄린 위로 떨어지지 않으면 캐릭터가 사망하기 때문에 컴퓨터보다 렉이 자주 걸리는 모바일 게이머들에게는 옐로우가 카운터 캐릭터이기도 하죠. 옐로우는 여러 프렌드들 중 유일하게 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잡히자마자 바로 점프 스퀘어가 나오지 않는 캐릭터이기도 해서 재밌으려고 일부러 잡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며 일부러 잡힌 뒤에 퀘스트에서 필요한 물건이 어디 있는지 본 뒤에는 다시 트램펄린을 뛰어내려서 전략적으로 옐로우를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키를 갖고 있는 채로 트램펄린에서 뛰어내리면 물리 엔진이 구현된 상태여서 튕겨 나가서 죽는다고 하네요. 옐로우는 처음 등장하기 전 레드가 그가 무대 공포증을 극복했군요 라고 말한다는 점과 걸을 때 가슴에 손을 모으고 다니는 걸 보면 수줍음을 많이 느끼는 성격으로 예상되는데 이 예상에 따라 2차 창작물에서는 퍼플과 함께 수줍음이 매우 많은 성격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옐로우가 사람을 자기 둥지로 자주 잡아가지만 정작 둥지에는 부인도 자식도 없어서 모쏠이라고 추정되며 또한 등 뒤에 달려있는 헬리콥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대나무 헬리콥터라고 부르기도 하죠. 옐로우와 함께 챕터 2에서 등장한 캐릭터 사이아는 옐로우와 반대로 초보자들의 카운터 캐릭터입니다. 사이아는 블루보다 빠른 데다가 상자를 썼어도 움직이면 사이안에게 죽기 때문에 사이안을 잘 모르는 게이머들은 사이안 앞을 지나가면서 박스를 썼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상자를 쓰고 지나가다가 안 괜찮은 상황을 자주 맞이하죠. 사이안은 그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캐릭터로 보기도 하는데 그린이 상자와 상관없이 게이머를 잡기는 하지만 상자를 쓰고 움직이는 것까지는 막지 못해서 사이안에게 상자 카운터 특성을 준 것 같습니다. 챕터 2에서 게이머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조합이 그린과 사이안이 양쪽에서 다가오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린은 주변 게이머가 팔에 걸리기만 하면 죽이고 사이안은 움직이기만 하면 죽여서 게이머들이 상자를 쓰는 걸 소용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가끔 박스를 쓰고 움직여도 사이안이 눈치를 못 채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운이 좋으면 사이안을 마주치고도 움직이면서 살아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이안은 발음하기 어렵기도 해서 민트, 시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레인보우 프렌즈라는 이름에 맞게 프렌즈들이 모두 무지개색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사이안을 하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이안의 모티브는 카멜레온이라는 설과 귀상어라는 설이 있습니다. 카멜레온의 형태와는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귀상어가 모티브라는 설이 유력하고 머리 모양은 디플로카우루스라는 생물과 닮았기도 하고 드래곤 길들이기에 나오는 나이트 퓨어리도 닮아서 사이안은 천의 얼굴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캐릭터나 생물과 닮은 캐릭터죠. 갑자기 그르릉거리기도 하고 청각이 예민하기도 해서 고양이가 성격의 모티브라는 설과 작품 내에서 월월이라고 짓는 모습 때문에 강아지가 성격 모티브가 된 캐릭터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사이안은 챕터 2의 최종 보스 역할을 맡기도 했는데 하늘색 계열의 색을 가졌다는 점과 점프 스퀘어가 똑같다는 점 때문에 비슷한 포지션의 블루와도 닮은 점이 많은 캐릭터예요. 레인보우 프렌즈들은 성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퍼플루를 빼고는 모두 남성 캐릭터였지만 사이안은 레드가 처음으로 그녀라고
언급해서 레인보우 프렌즈들 중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캐릭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을 전혀 읽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캐릭터들 다 남자니까 사이안도 남자겠지? 라고 생각해서 2차 창작물에서 사이안을 남자로 그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레인보우 프렌즈 챕터 2에서의 퍼플은 본인의 구역인 퍼플 레이어에서만 등장합니다. 퍼플은 챕터 1보다 상대하기 쉬워진 캐릭터이기도 한데 젖지 않은 길을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판정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해야 했던 챕터 1과는 다르게 퍼플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확실해서 챕터 2에서 상대하기 쉬운 프렌즈예요. 이번에도 안개 속에서 손만 등장해서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성별 또한 공개되지 않았죠. 퍼플은 프렌즈들 중 유일하게 얼굴과 체형이 공개되지 않아서 미스터리한 캐릭터로 2차 창작되기도 하고 음침한 성격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챕터 1 마지막에 진 최종 보스로 등장한 레드는 챕터 2에서도 시작부터 블루와 그린을 풀어두며 최종 보스로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레드는 할아버지를 자이로드로 위로 납치해놓거나 프렌즈들을 필드에 풀어두었지만 정작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나중에 루키들을 보내서 플레이어들이 할아버지에게 죽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악역이 아닌 그냥 실험을 좋아하는 과학자라는 설도 있는 캐릭터죠. 챕터 2 초반부터 블루와 함께 등장하는 그린은 본인의 집도 있고 초반부터 캐릭터 플레이어들과 등장하지만 전체적인 스토리에 크게 관여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자가 소용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챕터 1에서 그린에 익숙한 플레이어들에게도 여전히 충분한 위협을 준다고 하죠. 레인보우 프렌즈 챕터 2에서는 맨 마지막 롤러코스터에만 등장하는 오렌지는 비중이 가장 많이 줄어든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맵에서 몇몇 캐릭터들은 받지 못한 본인만의 구역 오렌지 롤러코스터라는 지역이 등장하다 보니 등장은 안 해도 존재감이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레인보우 프렌즈들 중 가장 유명한 캐릭터 블루는 챕터 2가 시작하자마자 그린과 함께 등장하는데 챕터 1에서 느릿느릿한 모습과는 다르게 조금 더 빨라지면서 챕터 1이 기억을 가지고 있던 게이머들이 블루는 상대하기 쉽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방심을 하고 있으면 전보다 빠르게 다가와서 게이머들을 응징하죠. 블루는 챕터 2 거의 모든 맵에 등장하지만 게이머가 탈출하고 난 뒤 본인의 성에 있던 의자에 고개를 숙인 채로 등장합니다. 레드가 블루는 어디 간 거야? 라고 묻는 걸 보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서도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씬이 끝나서 과연 챕터 3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가늠이 되지 않죠. 모든 프렌즈들은 움직일 때마다 발소리가 굉장히 커서 이 캐릭터들이 오는 걸 소리로 짐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프렌즈들의 웃음소리나 특유의 울음소리 혹은 발소리를 듣고 프렌즈들에게 도망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레인보우 프렌즈는 챕터 1을 출시한 이후 2년 동안 챕터 2가 나오지 않아서 이미 챕터 1을 마스터한 팬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고 유튜브 채널에도 아무런 컨텐츠가 없어서 로이 앤 차클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로이 앤 차클이 이름을 바꾸기 전인 프래그먼트 게임이라는 유튜브 채널이나 트위터를 통해서만 가능해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싫어하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레인보우 프렌즈는 이런 비난에도 무려 10억 명이나 게임을 플레이했을 정도로 흥행해서 게임이 나오자마자 플레이어가 직접 블루, 오렌지 등의 레인보우 프렌즈들이 되는 게임도 나왔고 로블록스를 특히 나이대가 어린 게이머들이 좋아하다 보니 인형 등의 여러 장난감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챕터 2는 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모든 대사가 영어로만 나와서 영어를 모른다면 스토리를 이해하기 힘들며 그냥 스토리를 신경 쓰지 않고 플레이하는 게이머들이 게임 설정을 무시하고 플레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챕터 1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스테이지를 깨주길 원하는 트롤 게이머들의 문제는 챕터 2에서도 해결되지 않아서 15명이 모두 모이는 게임을 하기보다는 그냥 한 명이 이 모든 스테이지를 다 깨는 1인 켜낭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오늘은 레인보우 프렌즈 챕터 2에 대한 10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